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진표 PD입니다. 오늘 9시 방송은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김희재 교수님과 함께 지리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옆에 나와 계신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함익병쇼 이번에 세 번째 시간 같은데요. 맞습니다. 너무 행복한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끊지 않고 쭉 다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네.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제가 너무 보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2번 정도 이제 함익병 네. 선생님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함익병 선생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오늘은 그러세요?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네. 이런 지리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제목은 이제 강남은 왜 강남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갔는데 네네네. 혹시 오늘 좀 어떤 얘기 다룰지 먼저 시작 전에 간단히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강남을 부동산 가격만 보고 아파트 뭐 몇 평, 맞습니다. 뭐 얼마, 이런 얘기만 사실은 해요. 저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보면서 야, 왜 네. 이렇게 비싸냐 요 생각만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함익 선생님이랑 할 때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나? 왜 그게 안 나오냐? 나 그거 들으려고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돈도 중요한데 네. 우리 이 채널이 비욘디 채널이 의학과 관련된 채널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의학 채널이죠.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하는 걸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왜 강남이 되었고 또 강남도 여러분 저 강남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잠실에 살았는데 장화 신고 다녔습니다. 다 약간 젖은 네. 논밭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타워팰리스 근처에 있는 네. 그런 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군부대였어요. 3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제가 강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네. 그리고 빚도 있지만, 즉 높은 아파트 가격도 있지만 사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을 쓰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그림자도 같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강남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강남 집 가격, 네. 어딜 투자해야 되나 이런 거 관심 있겠지만 네. 사실 요거보다 중요한 게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나 삶의 질 같은 거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론 부동산 가격 이야기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저 종합적으로 전 지리학자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생에서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오늘 첫 질문으로 이런 네네. 거를 좀 드려보고자 예.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금 다루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사는 곳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조금 네.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런 게 사실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인생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참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데 네네.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공간이 운명을 바꾸는가 이런 거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어린 시절과 10대가 어디서 사는지가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남에 학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올인하고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 시절 또는 10대에 좋은 친구, 평생 가는 인맥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아닐까?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명문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도 공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온라인으로 공부하잖아요. 네. 사실 인강이라는 코로나 시대 때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만 있었는데도 우리가 다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공부하려고 대학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대에 가서 연고대에 가서 좋은 친구들과 밥 먹고 그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하고 하면서 쌓게 되는 인맥. 전 강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파라군이라는 것도 내가 평생 이 10대 때 같이 보낸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학부모님들의 욕망. 그런 것도 좀 좌우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집값을
그냥 정책적으로만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 과열을 온전히 해석해낼 수 없다.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특히 엄마의 불안. 저는 그것도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 우리가 강남 집값을 정말 잡으려면 그 숨겨진 욕망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강남으로 이사만 하면 내 아들이 성적이 갑자기 좋아지고 공부를 잘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너무 메가스톤이나 이런 인터넷 강의 너무 좋아가지고 어쩌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수능 만점자가 여러분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수능 만점 학생이 강남 학생이 아니에요. 전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성적만 봐서는 우리가 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는 곳이 인생을 결정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는 곳을 못 바꾸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얼마든지 의사결정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좋은 게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자동차 문화예요. 그러니까 슈퍼 갈 때도 다 자동차 몰고 가고 뭐 학부모님들이 친구를 사귀게 할 때도 다 스포츠 클럽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정말 몇 개 안 돼요.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도시 정도지. 집약적인 도시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드려 맞는 게 좀 모든 일반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유가가 높아지면 맞아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나라 정말 좋은 게 여러분 밤에도 다닐 수 있고 그렇죠. 버스, 뭐 전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된 나라가 흔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박물관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학습에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좋은 그런 곳을 갈 수 있거든요.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강남에만 사는 것이 과연 그 아이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 또 제가 여기 숙명여고 출신이거든요. 제가 네. 진선여중, 숙명여고, 서울대 뭐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저는 강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숙명여고 동창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렇게 숙명여고 동창 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 약간 지방분들 우리 황미평 선생님도 네. 지방분 맞죠? 제가 정확히 출신은 제가 대학교는 아는데 정확히 출신은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 경상북도 분으로 알고요. 네. 우리나라 사실 대통령도 보면 맞아요. 되게 지방 출신들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강남이 그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라는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 중에 지방 분들이 너무 많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변방 내지는 뭐 섬 뭐 이런 데 출생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크게 성공하고 또 독립적인 그런 인재로 발돋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강남에 가야 되나? 저는 강남 출신으로서 저를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고 또 저도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강남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강남 이게 좋기만 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고 또 강남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오지나 변방이 좋은 사람도 있고 탐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행복한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강남에 행복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요. 너무나 쇼핑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게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딱 맞으신 거죠? 성향에. 네네네. 근데 저는 백화점에 가면 막 숨이 막혀요. 왜냐면 백화점에 여러분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창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쇼핑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바깥 풍경을 보면 안 되거든요. 집 가지 말라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강남의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행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딸이지만 저는 별로 강남의 백화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이 밀집된 강남이 저한테는 행복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저께 포항에 갔다 왔거든요. 포항. 네. 그래서 저는 포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예쁘지.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바닷가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네, 예쁘기도 하고 거기가 서핑의 성지예요. 아, 그래요? 모르셨죠? 여러분 네. 포항 지하철만 있는 거 아셨죠? 근데 거기가 먹을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포항 물회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바다도 가깝죠? 그리고 산도 있죠? 그리고 땅도 있죠. 네. 평야도 있고. 그래서 포항이 음식이 너무 맛있고요.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포항이 딱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포항 집값도 싸더라고요. 엄청 싸요. 서울도 네. 또 비싸니까. 네, 근데 KTX 타고 가면 3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네. 네, 서울 한복판에서 포항까지 3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집값은 아마 강남에 50분의 1 정도 될걸요? 50분의 1. 네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같으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KTX가 있어가지고 지방도 웬만하면 서너 시간의 주파를 하더라고요. 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전국이 수도권 아닌가. 만일 미국 분이 우리나라 이 대중교통을 본다면 원더풀하고 포항 정도는 그냥 수도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미국 사람들은. 땅도가 너무 크니까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저희랑.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직장이 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못 내려가지만 포항도 살면 좋을 것 네, 같은 공간이다. 그 강남 집 값에 뭐 20분의 1, 30분의 1 이러니까 그 나머지 돈으로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좀 공감하는 게 네네. 제가 좀 집값을 보면서 네네. 막 서울 집값을 보는데 네네. 25평에 막 9억,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뭐 아니 25평에 9억, 10억도 아니에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 오히려 그렇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강남은 보통 뭐 강남 제가 강북에서 알아봤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집값도 잘 모르지만 네. 뭐 반포 같은 데는 뭐 20 몇 평? 30 뭐 그런 거 30 몇 평 막 이런 게 막 몇십억 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강남구청역 지나가서 궁금해서 막 25평짜리 아파트 네네네. 보니까 35억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제가 저번에 송도 쪽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거의 5억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비교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20분 거리를 버스 타면 2시간 넘게 걸리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정말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함원장님 마산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병원도 읽으시고 그렇죠. 타워팰리스 사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지식인으로서 또 여러분들께 지식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강남에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분들이 배출이 되고 또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방금 드린 질문이 이제 사는 곳이 인생을 결정한다였는데 네. 뭐 그런 거에 너무 이 단어만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남이랑 울타리 안에 되게 들어가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너무 좀 고정관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도로 네.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19세기에 네. 가장 화려한 중심지 강남처럼 네. 어디였을까요? 19세기면 약간 런던 그런 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시기였고 맨체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방직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 런던이 세계의 수도. 그러니까 뉴욕 그때는 뉴욕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19세기에 가장 화려했던 곳은 사실 런던이었어요. 네. 그래서 런던에 가면 없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의 강남 같은 거죠. 근데 런던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도 많았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저는 지금 21세기 강남이 19세기 영국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랑 너무 유사한 구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집값도 굉장히 런던도 비쌌고 뭐 빈부격차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보면 막 가난한 어린이들 막 노동하고 이런 어린이들도 나오고 또 콜레라가 유행했잖아요. 네. 콜레라.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 모르셨으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스모그가 심하니까 아픈 거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많이 아팠고 또 여자분들이 특히 아무리 약을 쓰고 뭐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여자 환자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게 스노우라는 의사가 콜레라 환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사망자를 지도에다가 표시했어요. 네. 그 콜레라 지도. 근데 표시를 해보니까 우물가 주변에 많이 살더라. 규칙을 발견한 거네요. 네,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쁜 공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도 이제 굉장히 그 매연이 많고 그러니까 스모그. 그쵸. 네, 스모그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근데 우물가를 그 물을 폐쇄하고 했더니 콜레라 환자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리학이 기여를 한 거죠. 지도에 표시하게 되면서 원인이 오염된 물이었구나. 그래서 그게 현대 역학, 즉 전염병 예방학의 시작이 사실은 지도와 지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제 콜레라는 잡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여성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콜레라는 잡았지만 이름 모를 질병으로 너무 아픈 빅토리아 시대 여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정신병 또는 정신과 또는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리학에 여러분 그 심리지리학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이코 애널리시스 정신 분석이 그냥 우리는 방 안에서 그냥 어떤 그 상담 심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국에서는 전지요법이요. 이게 뭐냐면 딸은 살고 있는 장소를 좀 바꿔보는 그런 테라피. 이사 가라는 거네. 어떻게 보면 좀 요양시골 가듯이. 뭐 이사까지는 아닌데 네. 뭔가 좀 환경을 바꿔보면 병이 낫는다. 예를 들면은 막 천식이 심해요. 그럼 런던에 계속 살면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깨끗한 시골로 가면 또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을 처방하는 그런 요법이 영국에서 19세기에 많이 유행을 했고 이런 전염병이나 이제 병균에 의한 병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또는 환경에 의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물론 약도 쓰지만 약이 잘 듣지 않을 때는 새로운 환경을 의사가 처방하기도 했으니 지리학을 좀 알아야 의사가 처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이 환자는 여기 가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관습적인 그런 처방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의사라면은 무슨 병균 때문일까, 무슨 바이러스 때문일까만 좀 고민을 국한했을 텐데 지리의 관점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를 좀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왜냐하면 그 영국이 당시에 세계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영국 사람들이 뻗어 나갔고 뭐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했었죠. 또 인도 이런데 영국이 식민지를 개척했잖아요.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국주의 시대 때 대영 제국이었기 때문에 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질병이 발병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굉장히 아팠는데 싱가포르 가면 낫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의사들은 세계 지도를 펼치고 이 환자가 지금 이런 질병이 있는데 천식이다 예를 들어. 근데 따뜻한 곳에 가면은 낫더라. 그러면 한번 싱가포르 한번 가보세요. 거기 뭐 직업도 있고 이거 해보세요. 뭐 미얀마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의사들이 또 처방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대 지역의 어떤 기후나 습도나 고도를 연구하는 그래서 열대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tropical disease, 그러니까 열대병을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말라리아 약이라든지,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영국 사람들이 갔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을 파악하고 그 질병의 원인과 또 치료약을 개발하는 산업이 영국에서 굉장히 발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런 질병이 있지만 또 이 지역에서는 이런 질병은 없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별 풍토평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네네. 그 정도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네. 질병의 지도가. 그러다 보니 영국이 이렇게 겨울에도 춥고 이러니까 이렇게 천식 환자가 늘어나는데 늘 봄 같은 또는 뭐 늘 여름 같은 이런 기후에 가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계절을 넘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은 의사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세계 지도를 펼치고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와 식생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그 영국의 특히 여성들에게 어디로 한번 가보라고, 뭐 미국으로 가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캐나다, 뭐 호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영 제국의 영토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 한번 가보라고 권하는 그런 의사들도 실제로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리학이 이제 의학에 이제 첨가가 되니까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치료법이 되고 이게 네네네. 국가 세계 개념에서도 이게 네.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있었대요. 당시에 의사는 다 남자.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간호사 중에 우리가 간호사의 원조가 누구죠? 마더 테레사?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근데 마더 테레사도 여러분 지리학 전공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그분이 네. 지리 선생님이었어요. 마더 그래요? 테레사가.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지도를 펼치고 가장 가난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는 가리라. 그래서 캘커타를 간 거예요. 오히려 약간 흔히 말하는 오지로 가기 위해서. 오지도 오지지만 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게 자기 인생의 소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로 가는 게 소명을 다할 수 본인의 있는. 소명을 다하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가장 인구 밀도도 높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데가 인도에서도 캘커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곳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또 지리에 어떻게 보면 개념이 그러니까 접목된 저는 걸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저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하고 싶은 일이 가장 효율적인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싶다. 뭐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각자 자기가 꿈을 이루기 좋은 곳 또는 내가 빛나는 곳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강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되게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경쟁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욕심이 치열한 긴장감 많은 속에서. 그런 학생들은 강남이 좋겠지만 네. 굉장히 좀 생각도 깊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에게 강남은 진짜 숨막히는 공간일 수 있거든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사유를 좋아하는 학생도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교육계에서는 공간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간 지능이 발달한 학생들에게는 또는 체육 지능이 발달한 학생에게는 강남은 별로 좋은 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는 자연 지능, 이렇게 자연에서 뭔가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생물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강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능 잘 보는 뭐 언어, 논리 지능만 사실 한국 교육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대인관계 지능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다중지능 속에서는 강남이 모든 다중지능 학생들에게 좋은 곳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빛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가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고. 네, 근데 그런 그거를 거죠. 10대 때 발견해야 돼요, 사실. 사실 10대 때 발견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흔히 교육 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다양한 곳을 경험하는 걸 권장해요. 그러니까 그랜드 투어니 뭐 잼버리니 뭐 이런 것들을 10대 때 하는 이유는 정말 부모님을 떠나서 다양한 공간을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오히려 좀 거친 그런 황야가 좋아.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본능에 맞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자기가 행복한 곳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좀 나아가서 내가 성공하기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이제 보통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기업체 CEO분들도 많이 뵙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항상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평생 삼성에 갇혀 살았다.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행복한 곳을 찾아가고 싶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뭐.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10대 때 했다면 그분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갇혔다고 표현을 하신 만큼 좀 힘드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직접 10대 때 갈 수는 없더라도 네. 좀 다양한 장소 경험도 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어디 가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진로 지도라는 게 결국은 지금은 무슨 뭐 MBTI처럼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뭐 1, 2, 3, 4 찍어가지고 그 상담을 하잖아요. 진로 상담은.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바꿔서 그 아이에게 지도를 주고 내가 행복한 곳을 한번 표시하게 한다든지 또는 저처럼 한 세계 100여 개국 다니면서 전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을 만나서 한 10분 얘기해보면 얘는 뭐 어느 나라 가면 얘는 완전 날개를 펼 텐데. 얘는 여기가 딱이다. 네, 저는 그게 딱 보이거든요. 네. 저 진짜 보여요. 그래서 걔한테 저는 정말 여행을 처방하고 싶어요. 너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여유 생기면 너 한번 튀니지 한번 가봐라. 또는 너 한번 인도네시아 가볼래? 너 거기 반둥 가면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너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진로 지도잖아요. 네. 진로가 뭐죠? 나아갈 길. 네. 그죠? 진로잖아요. 그러면 나아갈 길과 방향을 그냥 무슨 지금 직업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AI가 모든 직업을 다 잡아먹고 있어. 근데 그 진로를 무슨 직업 선생님들이 진로 선생님이 그걸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직업이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진짜 이제는 지도를 펼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넌 패션을 좋아해? 야 그럼 패션의 중심지는 여기야. 여기 제일 좋은 학교도 있고 네가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어. 그럼 뭐 어떤 학생은 뭐 최재천 그 생물 전공하시는 네. 그 생명 다양성 재단에 그분 동물 좋아하시잖아요. 네. 진짜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제인 구절처럼 아프리카 가든지 갈라파고스 동남아 가든지 갈라파고스가 맞는 거예요 걔한테. 그렇죠. 그러면 걔가 거기를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요새는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간접적 경험을 네, 좀 그래서 지가 좀 보고 거죠. 여기 진짜 동물이 많구나. 나는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꿈을 꾸는 거죠. 버킷리스트로 마음에 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 버킷리스트를 지도에 표시하라는 거죠. 백지도에 뭐 돈 들 것도 없어요. 그냥 백지도에 또는 지구본 돌려보면서 나는 동물을 좋아하면은 내가 이 나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퍼핀을 좋아하잖아요. 퍼핀이 있는 나라. 동물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녀분들이나 학생분들을 진로를 가이드하면 이게 무슨 성적표 맞춰가지고 뭐 몇 점 무슨 대학 이게 지금 진로가 저는 너무 스케일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에 내가 가면 흥미로울 곳, 행복할 곳 이렇게 좀 적어보고 표시해보고 지도에 거기에 관련된 뭐 유튜브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뭐 요즘 뭐 다 볼 수 있죠. 네네네.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거 본다든지 제가 운영하는 Great Geographic Society 엄청난 지리협회 여러분. 아니 왜냐면 Great Geographic Society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Great Geographic Society가 엄청난 지리협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엄지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170개국에 표시된 지도가 있어요. 네. 뭐 거기에 멘토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도 해줘요. 그래서 저는
꼭 뭐 저희 협회 걸 안 이용하시더라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는 좀 어느 나라 한번 가보고 싶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그러려면 어디에 가는 게 좋겠니? 라는 정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연세대 출신이고 지금 홍익대 계신 유현준 교수님 계세요. 유현준. 건축?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약간 사는 곳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식의 책을 쓰셨어요. 네. 공간이 삶을 뭐 결정한다. 결정한다. 네. 근데 그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학교잖아요. 우리 학생분들이.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학교의 건축 그 구조가 무엇과 똑같냐? 감옥? 맞아요. 왠지 감옥인 것 같았어요. 감옥이랑 네. 똑같대요. 근데 사실 저희 대학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복도 길게 있고 맞아요. 교수들이 다 방에 들어가 있고 다 거기서 감옥처럼 공부만 있고. 해야 돼요. 저희도 교수님 요새 교수들도 여러분 빡세요.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자 그러면 교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조가 물론 뭐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감옥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분의 주장이에요. 제 주장 아닙니다, 여러분. 구조만 봤을 때. 네, 이거는 그 유현준 교수님, 네, 건축학 전공하시는 분의 해석이에요.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감옥 아닙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학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감옥이랑 공간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 교도소보다 평당 건축비가 학교가 더 싸대요. 그럼 훨씬 더 저렴하게 지어진. 네, 거네요. 그렇대요. 물론 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분이. 자,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래서 학교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학교 건축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고 창의성도 없고 힘든 거다. 감옥 같은 공간에 갇혀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성향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폭력 학생도 늘어나고 네. 그런 거다. 근데 저는 교육학적으로 감옥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감옥에서는 경쟁은 안 시켜요. 그건 그렇죠. 그냥 자기 형기만 맞추면 돼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형기도 맞춰야 되지만 3년 있어야 되지만 옆에 죄수도랑도 이겨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거 진짜 힘들죠. 저는요, 여러분 진짜 지금도 저는 수능 보는 꿈을 꿔요. 정말요? 아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요. 한 문제만 틀려도.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한국 교육 시스템에 갈면 저는 병자가 되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예민한 애들은. 아니 한 문제 틀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 그게 3년, 6년이 지속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실수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막 이렇게. 그게 조금만 스트레스가 틀려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애들에게는 창의적이 되라, 꿈을 가져라, 도전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전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뭐 자기 주도적 학습부터 창의적 학습 뭐 이런 거 다 요구하니까. 그거 다 말로만 하는 거지. 애들을 가둬놓고 감옥 같은 데 가둬놓고 경쟁시키고 한 문제만 틀려도 애들이 자기 꿈을 못 이룬다고 세뇌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둬두는 거 자체가 감옥보다 못하다. 그 아이들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 뭐라고 해답을 내셨냐? 학교 건축에 돈 좀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재밌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 두부를 먹여야 된다. 두부요? 네.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출소하는 거다. 졸업식은 출소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박수 치고 막 유현준 교수님 그걸로 뜨셨어요. 드디어 사실은. 졸업했다 하면서. 네,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이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셨는데 학교는 감옥 같다. 오히려 감옥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려면 또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학교 공간에 돈 좀 써라.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서 교육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군요. 네, 그게 그 유현준 교수님의 나비 효과예요. 저는 이런 거 전혀 언제 저 때는 그런 게 되게 감옥 같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막 학교를 예쁘게 꾸미고 네. 또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하는 그런 공간을 또 설계하게 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사업. 근데 이거 재건축은 힘들죠. 그렇죠. 다 때려 부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예쁘게 하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한국 교육이 나아졌나요? 아직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졌나요? 오히려 폭력 사건은 더 늘었거든요.
그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자고요.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또는 물론 그렇게 바꾼 학교는 효과가 있겠지만 모든 학교가 리모델링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더 열악한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도 하는 학교는 좋지 못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지금 학교 그렇죠. 예산도 없어가지고 다 쩔쩔매는데 자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학교가 감옥이야.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들 입시 구조는 변하지 않아. 그렇죠. 심리적인 압박은 그대로야. 그래서 폭력 사건은 더 늘었어요. 요새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한 번 폭력 사건이 터지면 너무나 복잡한 행정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교사분들도 막 정신과 치료받을 정도.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 누구도 학교 리모델링해서 학교 교육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러면 교육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폭력 사건이 자꾸 발생해. 그럼 교육부의 사고는 리모델링 소용없다. 자, 그 다음은 뭐가 될게요? 어, 교육부의 네. 마인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 이제 하지 말고 건축에 돈 쓰지 마. 이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럼 뭐에다 돈 쓰겠어요? 교육부가. 학생들 뭐 어떤 거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폭력이 늘어나고 네. 아이들이 불행하고 뭐 자살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아마 1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걸요. 그러면 약간 심리 상담?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있을까요? 교육부가 상담 교사를 많이 늘리는 식으로 네.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뭐 나아졌다는 뉴스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조금 지리적인 사고를 하면 좋겠다. 자, 학교가 감옥이야. 그러면 학교 밖에 그것이 운동장이 됐건 학교 안에 조그만 꽃밭이 됐건 아니면 도서관이 됐건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지도를 딱 펼치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주변의 지역을 매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내보내서 경험시켜주는 걸 좀 유도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학교가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데 네. 상담교사를 늘려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운동장에서 하늘을 본다든지 숨을 좀 쉰다든지 뭐 녹색이 있는 공간에 간다든지 뭐 학교 주변에 뭐 요새 도서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도서관을 가서 국어 수업을 한다든지. 너무 예쁘게 잘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주변 환경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해요. 이제는 체험 활동도 못해요. 그래요? 네. 요즘에? 네. 이제 그것마저도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 아. 한국이. 왜냐하면 수학여행이건 체험 활동을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 나갔을 때 사고가 생기면 그건 교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정말 아이들이 저는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 저는 저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저 학교에 다니라고 그러면은 전 자퇴할 것 같아요. 너무 숨막히고 힘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학자로서 좀 교육부가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국영수사과를 다 아우르는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총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국가교육과정의 총론에 뭐가 있냐면 환경 감수성 제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걸 왜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자, 만일 정말 교육부가 진심으로 그런 교육을 원하고 그렇게 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저는 교장 선생님부터 공간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를 바꾸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장실은 5층으로. 원래 그리고- 뭐 1층인가 낮게 있죠. 네, 저는 사실은 교장실이 왜 1층이었어요? 전 모르겠어요. 오히려 1학년, 2학년 애들이 1층. 그래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좀 위층으로 보내고 애들 크니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짜 10분이라도 아이를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하늘도 좀 보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영국도 사실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애들이 어디 도서관이나 어디 학교 주변에 가면 학부모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서포트를 해요. 약간 우리나라 녹색 어머니 같이. 네, 해주시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참여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것부터가 사실 훈련이고 그걸 하면 지역사회 연계는 당연히 되고
아이들도 꽃도 보고, 그죠? 비도 맞고, 어떤 자연 친화적인 생태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산도 크게 필요 없고요. 뭐 교육부가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안 하는 거죠.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 사실 저는 그 책 제목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출판사가 이제 돈 벌고 싶은 사람 많고 이제 권력을 갖고 싶은 리더들에게 매력적인 제목을 한 건데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썼던 책 제목은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뭐 이래요. 근데 그 맨 뒤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써놨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네, 이거 다 이런 있어요. 얘기들. 다 네. 있어요. 벌써 5년 됐는데 아무도 교육부 분들 제가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함익병수에 오늘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까 콜레라의 원인을 규명 못하다가 도대체 콜레라균으로 죽은 분들이 어디 사는가를 지도에 표시하면서 과학적 접근이 가능했잖아요. 저는 이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학교 주변에 어떤 공간이 있고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뭐 이런 것들 좀 파악하고 아이들이 좀 공간을 다양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또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실내에만 갇혀 있는 이런 교육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산이 없대요. 교육부나 뭐 우리나라 관공서 계신 분들 맨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는데 이건 여러분 예산 없어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은요 이런 체험학습을 못해요. 정말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총기 사건도 굉장히 많고 뭐 학교에서도 총기 난 사건이 있을 그렇죠. 정도고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이랑 다 이렇게 금속 탐지기 하고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금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학교 주변을 탐색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그러한 것을 장려해요. 그럼 말로만 글로만 무슨 그럴듯하게 국가교육과정만 쓸 게 아니라 교육부 또는 교장 선생님 같이 자기 학교 주변의 지도를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교장실이 5층으로 가고 1층에 1학년 아이들이 들어와서 수시로 운동장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저는 공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유현준 교수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그럴 예산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다 깎였어요. 학교를 뭐 리모델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네. 정말 우리나라 정말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이 지금 한 20-30% 삭감됐다고 다들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공간적 처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우리 지금 21세기 서울 강남이 겪는 문제를 런던이 19세기에 겪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좀 같이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사는 곳이 인생을 결정한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를 펼치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지 영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미국은 맞아요. 입시에 아이들이 well-learned children 중요하게 여겨서 공부도 잘해야 하고 운동도 하나도 하고 악기도 하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윤희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사고가 나면은 나중에 사고 안 나게 하면 되는데 사고 났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네네 맞아요. 그 기사 볼 때보다 왜 저렇게 하지 싶을 때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사실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한 게 수학 여행을 금지시킨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났다고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더 위험해지지 않나? 그럼 아이들이 불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디선가 불을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우리나라 교육이 근시안적이고 조금 더 인생을 길게 또 세상을 넓게 좀 보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교육에 대한 얘기 했는데 여기까지 이번에는 더 안 하고 사례를 네네.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맨날 심각한 얘기하고 뭐 우리 한익변 선생님 보니까 뭐 맨날 메이드 유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인 거는 우리 한익변 쇼를 보시고 네. 이제 저는 그냥 엄마니까 제가 좀 편안한 얘기를 또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또는 공간을 보는 또 새로운 질이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책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 책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듣지 않은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네. 처음 봤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아, 그래요? 또 라떼는 말이야. 몇 년 전 책인가요, 저게? 30년 전. 그럼 제가 지금 31살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96년생 31살이라 저랑 같이 태어났네요, 거의. 제 아들이 98년생인데. 아, 그래서 딱 96년생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저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 나이 네. 그렇죠? 그러네요. 딱. 그러네요. 우리가. 근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게 부부가 쓴 책이에요. 오. 네, 앨런 피스 그리고 바바라 피스. 그러니까 피즈가 겹친 거 보니까 부부죠. 네, 같은 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앨런은 남편, 바바라는 아내, 그렇죠? 이렇게 같이 썼어요 이 책을. 근데 이게 100개국에서 51개 언어로 번역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던 네, 거네요. 20개 있었고 네. 공감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은 지도를 못 읽는다. 근데 이게 좀 많이 하는 말들인 게 여자들이 막 뭐 흔히 말하는 운전 못한다, 공간지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을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그런 경우 내용인가요? 저 많이 당했어요. 또 라떼는 말이야 돼.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네. 공감하시는 분 계실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이렇게 여자가 운전을 하고 나가면요 뒤에서 남자들이 빵빵거리고 뭐 김여사 나오지 말아라. 이게 용어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고 여자들 집에 있어야지 왜 차를 끌고 나왔냐는 얘기를 저는 20대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책이 유행한 거예요. 여자들은 지도를 못 보고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여자들이 밖에 나오면 안 돼. 여자들 지도도 못 읽어. 그러면서 남자는 지도를 잘 읽는 거다. 근데 반대로 남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아니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한평 선생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네. 얘기하는데 그분 진짜 둔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네. 첫날 여기 네. 한익평 쇼 여기 네. 제가 너무 한평 선생님 제가 팬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안 입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날 제가 오늘은 제가 그냥 일상복 입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제가 첫 번째 날에는 약간 제가 지도 옷을 입고 나왔어요. 오. 저 그거 아무데나 안 입고 가거든요. 정말 특별한 때만 입고 가요. 지도 강의를 표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거네요. 그리고 한평 선생님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제가 지도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1회 보세요. 1회. 네, 거기 보면 제가 지도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코멘트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평 선생님 와이프가 열받는 이유를 알겠어.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평 선생님 팬 많죠 여기. 아예 저희가 다 팬이어도 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평 선생님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 책 읽고 여러분께 정말 좋은 지식을 이렇게 주는데 올인하시다 보니 또 환자 진료 또 네. 그분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제가 여기 나왔자 한평 제가 피부과를 다니는데 한평 선생님 최고다. 너무너무 명의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환자 진료 잘하고 뭐 또 쉬는 날은 함유병 쇼하고 그거 하려고 또 준비하고 책만 맞아요, 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 물정을 모르실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막 신경 써가지고 막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나와도 그 지도 오시면 어머 교수님 이렇게 오늘 지도 옷 지도에 입으셨네요. 계신다고, 네. 막 이러면서 그 기본 아닙니까? 사실 뭐 지금 티파니에서 아침 흘림도 네. 이 여성 시청자분이신데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티파니에서 아침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니 한국 선생님은
그것도 기억도 못 할 거야. 내가 지도 옷 입고 나온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지식을 사랑하시는 저 이거 분이니까. 자를 수 있어요. 학교생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시고. 할배쌤은 또 이런 걸로 기분 안 나빠하실 겁니다. 진짜요? 제가 앞에서 칭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할배쌤은 본인의 단점도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장점도 깔끔하게 인정하실 분일 것 같아요. 뭔가. 저 우리 또 뒷판에서 아치님은 프리마 클라스라고 이렇게 네. 고지도하는 이태리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 네, 그걸 또 좋아하신다고. 역시 박수. 뒷판에서 아치님. 네, 근데 아주 또 너무 수다 떤다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아마 하이퍼쌤 네. 하이퍼쌤 욕하 뒷담화하는 시청자분이 처음이라 되게 재밌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이퍼 선생님 똑똑하고 정말 너무 멋있고 그런데 이제 공감 능력은 확실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모님이 너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강희영 사모님.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이퍼 선생님은 그 센스가 없는 거야. 공감이 안 돼. 말을 이렇게 공감을 받고 싶어서 사모님이 무슨 말을 던지면 딴소리 할 거라고.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남자인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듣지 못하는 남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넣어가지고 부부가 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이 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화성에서 온 뭐 남자 맞아.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지리학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19세기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도 지리학과에 갈 수 있었거든요. 못 갔나요, 저희? 아니 영국은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왕립지리학회에 이제 제가 되게 영예롭게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초대받아가지고 제 인생의 굉장히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근데 영국 왕립지리학회 제가 딱 들어갔거든요. 벽면이요. 완전히 여자 한 명도 없고요. 막 몇백 년 동안 활약했던 왕립지리학회 출신 남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남자만 있잖아요. 네, 다 남자네요. 여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탐험가 중에 여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19세기에 막 남자들은 지도 보고 막 탐험하고 막 그래서 막 영웅이 되고 막 콜럼버스 막 그 다 부인과 딸들은 놓고 그렇죠. 콜럼버스도 아들만 데리고 탐험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신대륙을 갈 때도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그 후에도 계속 여러 번 갔어요. 그때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지 딸과 와이프는 집에 있는 거지. 고향에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행과 탐험의 세계에서 또 이런 지리학의 세계에서 소외됐던 거죠. 그렇죠. 그냥 집안에 있어. 그냥 집안의 천사.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한 거죠. 가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옥 같은 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만족하진 않았을까요? 물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천국 같고 또 뭐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예쁜 뭐 식기도 사주고 뭐 하녀도 있고 이런 여자는 편하겠지만 같은 집안에서도 하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죠? 다 그래서 다 다른 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리빙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탐험의 세계는 다 남성들의 세계였고 그럼 여자들이 지도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지도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여자들은. 네, 배운 적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한테 지도를 주면 어떻게 돼요? 모르지 않을까요? 몰라요. 네. 근데 만일 지도인 거 가르쳐줬어 노예한테. 이제 그럼 탈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정말 본질이에요. 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지도를 까막눈이면은 지도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만일 노예가 똑똑해가지고 지리를 잘 가르쳐가지고 지도 읽는 법을 배우면 그는 더 이상 노예로 생활을 안 할 겁니다. 지도와 어떻게 보면 해방이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벨 레빙스톤 이분도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고향 10대가 어딘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사람을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영국 사람이라도
스코틀랜드에서 10대를 보낸 사람과 런던에서 10대를 보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야? 그러니까 뭐 몇 평 살았나? 저 관심 없어요. 저 진짜 그냥 당신 고향이 어디야? 네. 10대 때? 네. 당신이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서 행복했어? 뭐 이런 지리적 질문을 저는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10대를 어디서 보내느냐, 그러니까 엄마들 생각에 또는 부모님 생각에 10대를 파라군 강남에서 보내면 그 아이가 잘 되고 행복하겠지. 이건 신화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기는 하는 거예요. 10대에서 어디서 보내는 게 중요하긴 하다. 근데 그것이 정교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 못해서 문제일 뿐, 저는 학부모님들도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Royal Geographical Society예요. 왕립 지리 네, 학회. 오케이. 가면 남자밖에 없어요. 19세기까지는 아. 다 회원들이 남자였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여자를 받아들여요. 처음으로 이제. 네. 근데 그 여성분이 지리학자로 인정받게 된 게 한국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분이 60 넘어서 환갑이 넘어서 네. 조선에 와서 우리나라 왕실도 방문하고 한 2, 3년 동안 전국을 답사를 한 거예요. 말 타고 네. 배 타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쓴 책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럽과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분이 그전까지는 그냥 뭐 여행기나 쓰는 사람 뭐 이렇게 무시했다가 너무 책이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훌륭해. 그래서 왕립지리학회에서 그 책을 쓴 공로로 60이 넘어서 이분에게 왕립지리학자라는 타이틀을 줘요. 어떻게 보면 특출난 업적을 세우셔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업적이 한국을 답사해서 책을 쓴.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유럽 계신 분이 한국까지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국사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지리 교과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 그리고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지금도 아마 그 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봐도요. 너무 그 책 괜찮아요. 묘사를 엄청 잘하시고. 네네. 그리고 한국인의 어떤 깊은 그런 정신 세계를 너무나 잘 분석했어요. 그냥 뭐 땅이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뭐 산맥이 어떻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지금 봐도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훈련된 지리학자는 일반인과 또는 다른 전공의 학자와 다른 관점을 갖게 되고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을 녹여낼 수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그분이 저의 롤 모델이고 저도 한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동남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저도 계속 답사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이사벨라 버드 비숍 같은 역할을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남자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 영국 가면 이제 다 그릇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뭐 기념품으로 되게 많이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부분들이 가면은 그 스토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중부 지역에 뭐 그렇게 화려한 대도시도 아니고 런던 같은데 거기 가면 온갖 도자기 공장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자기 인형도 사오시고 또 예쁜 그릇도 사오시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본 건데 이런 맵셀러 그래서 작은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지도를 팔러 다닌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아니죠. 네. 남자가 지도를 팔러 다녀요. 그리고 그랜드 투어 가기 전에 또는 세계로 진출하기 전에 이제 지도 보고 또 우리 집안에 고지도 하나 붙여져 있으면 좀 우리 집안은 사는 집안이야. 그리고 옛날부터 여러분 지도는 일종의 등기 문서 같은 거였어요. 이게 우리 영지야. 이게 우리 땅이야.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에 위스키 명가를 갔더니 당시 19세기에 그 위스키 그 밭 지도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여러분 이 고지도가 자신의 가문을 우리는 왜 족보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지도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아버지가 그래서 인도에 가서 뭐 어떤 점령했던 지역에 지도를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옛날 가문에 영지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이게 약간 부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좀 있는 집안은 다 고지도 붙여놓고 이거는 영국의 굉장히 유서 깊은 서점이에요. 근데 이 스탠포드라는 서점에 네. 지도가 엄청 많고요. 바닥에 깔려 있는 네, 건가요, 바닥에도 지금? 깔려 있고요. 저는 이제 런던에 가면 제가 꼭 들르는 데가 바로 스탠포드 서점인데요. 이게 그 코벤트 가든에 있어요. 여러분 코벤트 가든 가면은 이제 뮤지컬만 보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스탠포드 서점을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요. 영국 사람들이 그 지도 세션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도를 보고 읽고 그 지도를 사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에 관심도 없잖아요. 네. 사실. 근데 영국은 어릴 때부터 자기 주변 지역을 지도를 보면서 탐색하고 지도를 읽는 법을 공교육에서 배우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지도샵에 가서 자기에게 맞는 지도를 고르고 또 그것을 읽고 마음에 드는 지도는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도 산업이 굉장히 지금도 발달해 있어요. 신기하네요. 아니, 신기한 게 아니고 네. 선진국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일반인 관점에서는 지도를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여기 지도가 비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좋은 지도 하나 읽는 게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요새 우리나라도요, 지도책이 유행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무슨 돈의 지도책, 아틀라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여건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어떤 나라의 미래를 그 나라의 서점의 베스트셀러 이렇게 목록들을 보고 이제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붙여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그렇죠. 교보문고 가고 그러면 근데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질 않나. 뭐 지금은 아닌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요즘 책방이라는 그런 그 설미서 선생님이 이제 게스트들하고 같이 하는 요즘 책방에서 제가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설명을 했거든요. 네. 게스트로. 사실 그 전까지는 지리의 힘이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그때 되게 설미서 선생님께서 설명도 되게 잘하고 또 저도 뭐 재밌게 뭐 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시청률도 일반 다른 편에 비해서 2배가 나오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요즘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지도책, 아틀라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그게 또 잘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지도책, 뭐 지도로 보는 세계 정세,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지도책을 번역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지금 여성. 그래서 하나는 남자의 지도책, 또 하나는 여성의 지도책. 그래서 제가 2권을 쌍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도책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딱 책을 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많은 지도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나라가 좀 희망이 있다.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시면 지도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지도책을 좀 골라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집에다 꽂아놓고 뭐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어떤 지명이 나오잖아요. 또는 나 저기 되게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뻐서 막 이럴 때.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다가 거기 이제 지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그러면 그거를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내가 흥미롭고 행복한 곳을 지도에 좀 표시하고 이렇게 별표도 해놓고 포스트잇도 좀 붙여놓고 그렇게 한번 1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지도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곳으로 한번 배낭 여행이든 무슨 여행이든 이제 뭐 여행을 준비하는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분 여기 우리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면 뭐 제가 우리 한믹병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지도 읽는 모임을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책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께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곳을 찾는 법, 그걸 지도에 표시하는 법,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는. 제가 한 108개국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과 한 10분만 얘기하면 티파니님은 어느 곳에서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 국가가 잘 맞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률을 높여드리는 거죠. 어떤 여행이 본인의 운명을 바꾸고
정말 행복을 더 높게 하는 그런 여행을 제가 처방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어떤 영화나 뭐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또는 뭐 요새 되게 여행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많이 보시다가 떠하더라고요. 나 저기 왠지 나랑 맞을 것 같아. 되게 나 흥미 있어. 그러면 그 순간에 그곳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보시는 그런 뭔가 습관을 들이시면 그게 이제 뭐 6개월, 1년이 쌓이다 보면 이제 본인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아,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데는 이런 데구나. 어떤 분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고고학적 유물이 많은 이집트나 이런 나라일 수도 있고.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실 어떤 수도 분은 있고, 뭐 이런 몰디브 같은 휴양지일 수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뭐 정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넷플릭스 영화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뭐 해외에 관련된 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지도에 표시하는 뭐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분들이 나는 지도를 못 읽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요, 여러분. 여성이 원래 지도를 못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릴 때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손에 뭐 묻히면 안 된다. 옷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가도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한 받아왔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괄량이 삐삐의 나라 스웨덴은 남녀 아이들이 다 어릴 때부터 밖에서 뛰어놀잖아요. 네. 그래서 남녀 학생들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성향적 차이. 네, 공간적 그런 인지 능력이나 그런 이제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나 뭐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지도를 못 읽지 않아요. 그런 나라 여자가.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란, 뭐 무슬림 그게 강한 나라는 여성들은 다 뭐 히잡 써야 되고 집에 갇혀 있을 그런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이 당연히 지도를 못 읽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책이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그 어떤 여성이나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자 어린이는 선물을 할 때 무슨 비행기, 뭐 기차, 뭐 이런 거 줘요. 자동차도 주고. 근데 여자아이들에게는 뭐 예쁜 인형, 뭐 소꿉장난, 그러니까 벌써 공간적으로 상상력을 여자한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딸들에게 지도도 주고 비행기도 선물하시고. 떠나 준비해라.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는 그렇죠.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그런 예쁘고 뭐 이렇게 뭐 옷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네,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네, 하지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아이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 뭐 선물 하나 줄 때도 뭐 남자라고 막 너무 막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장난감부터 선택의 폭 그리고 어떤 야외 활동도 딸이라고 못하게 하지 마시고 딸도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물론 훌륭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런던 즉 영국에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뭐냐. 여기 한국 보시면 그거 쓰였던 분 맞으시죠? 네. 여기 보면 Royal Scottish Geographical Society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적이에요. 서로 사이 엄청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한 북한 저리 가라요. 그 정도 이상으로 사이가 엄청 앙숙이에요. 앙숙이에요.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와 일본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맨날 독립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스코틀랜드 독립 치시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열성 스코티시들이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여성들의 어떤 활동을 장려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의 참정권 운동, 투표권을 주세요 하는 운동도 사실은 맨체스터를 비롯한 북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런던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열 스코티시 지오그래피컬 소사이티에서 여성 지리학자를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이게 뒤처지면 안 돼.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인정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영국에서 오래 좀 살기도 했고 또 되게 다양한 지역을 답사했고 그랬는데 저는 EBS 세계테마기행에서 잉글랜드 갈래요? 스코틀랜드 갈래요? 저는 스코틀랜드 갈래요.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에 갔고 이사벨라 바드 비숍이란 이분도 원래 고향은 잉글랜드예요. 네. 잉글랜드라고.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막 미국도 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와서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스코틀랜드예요. 그리고 이제 연하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의사를. 근데 그 남편도 스코틀랜드 남자예요. 그리고 에딘버러에서 신혼을 보냈고 그래서 남편이 죽어요. 의사인데 이렇게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서 근데 그 남편이 너무 괜찮은 남편이 이분이 너무 상심을 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에딘버러에서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랑 너무 행복했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해서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토버머리라는 섬으로 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집필하던 공간도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EBS 세계 테마여행에 그 스코틀랜드 토버머리 섬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랑 공간적 취향이 똑같은 거예요. 아 뭔가 동일시되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거기가. 네. 그래서 EBS 세계 테마여행을 갔는데 저는 그 전에도 많이 갔죠 거기를. 네. 근데 하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근데 그날 비가 추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EBS 세계테마기획 스코틀랜드 편을 보시면 토버머리가 하나도 안 이쁘게 나와요. 근데 거기가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애정했던 곳이에요. 그만큼 예쁜 너무 곳이군요. 예뻐요. 그러니까 정말 엽서같이 예쁜 곳이에요. 영국 엽서에 나오는 곳인데 EBS 세계테마기획에 운이 없는 거예요. 예쁜 그림을 못 담았군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런던만 가시는데 사실 정말 영국에서 예쁜 건 스코틀랜드고요. 특히 여러분 에딘버러만 가시는데 서쪽에 있는 섬이 기가 막히게 예뻐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애정하고 많은 맨데스전을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극찬한 데는 서부예요. 그래서 EBS 세계 테마기행 그거 다 무료거든요. 거기에 스코틀랜드 기미제 치시면 제가 그 서부 섬들을 막 비 맞아가면서 보는 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근데 진짜 스코틀랜드는 직접 가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막 기후는요 실제보다 예쁘게 나와요. 거기가 빛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스코틀랜드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카메라에 담으면 그 웅장함과 그 멋있는 실물이 나. 훨씬 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백몇 개국 다니다 보니 사진이 예쁜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래머블 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찍어서 예쁜 데가 있고 진짜 갔을 때 실물이 더 멋있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디가 좋아? 어디가 좋아? 그래서 저는 정말 스코틀랜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호수 지방. 영국의 북부에 가면 호수 지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피터 레빗이라고 있어요. 네. 그 어린이 동화책. 그래서 베아트리스 포터라는 그런 여성 작가가 거기서 베스트셀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땅을 샀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산업혁명에도 파괴되지 않고 너무 예쁘게 남아있는 그 호수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크 디스트릭트하고 저는 스코틀랜드 여러분께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스코틀랜드는 여자들도 지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경쟁 이제 되니까 여자도 좀 우리도 좀 지리학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성들의 도전이 있었고 빅토리아 시대에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막 예쁜 드레스 입고 뭐 우아하게 차 마시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서포트 받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사실은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탐험하고 막 열일 할 때 여자는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만족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뭔가 좀 호기심이 많고 막 궁금하고 네. 이렇게 좀 그런 여자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남자들과 부럽고 자기 좀 하고 싶고. 나도 떠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맨날 아픈 거예요. 골병 들고 나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지도를 봐도 막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제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자, 지도를 펼치고 미국을 한번 갔다 오세요. 바람 좀 한번 쐬고 오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금방 낫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억압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여행이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추천하는 데 쫓아가요. 맛집 막 이렇게 써서. 그렇죠. 근데 영국은요 달라요.
지금 2호 그림 한번 이건 제가 그 매트리스 포터 있는 거기 레이크 제주에 찍은 건데요. 가족 여행이 탐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족 여행이에요. 보물찾기 같은 거 아니고. 네. 가족 여행. 진짜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이 여자분은 치과 의사예요. 네. 근데 이 집안이 매년 여기 보면 지도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산 지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지역에서 만든 관광 지도를 보잖아요. 템플릿만 받고. 네, 근데 여러분 네이버나 뭐 이런 관광 지도는요, 뭐 스폰한 업체만 나와요. 근데 이 지도는 지형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 지도를 좀 샀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끝에 보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지도를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이제 지도 그럼 관광 지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이게 지금 GPS 이거 있는 거 놓고 오늘 우리가 어디를 탐험할까?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추억을 위한 그런 루트를 짤까? 그거를 연구하는 거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아들이랑 이렇게 다 조카랑 이제 여자 애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좀 뛰어놀고 그러니까 같이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집안의 레가시가 되는 거예요. 네. 남녀 가린 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그런 거를 좀 즐기고 함께하는 거네요. 아니 그게 모든 영국 집안의 디폴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같이 어떤 영국 집안에 가서 이제 무슨 영화를 같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니면 뭐 DBC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명이 나오면 엄마가 그 탁자 그 가족이 앉는 탁자에서 지도책을 딱 꺼내요.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거기를 찾아봐요. 그게 정말 일상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하고 궁금해서 보는 거죠. 네네. 그거를 어릴 때 집에서부터 연습을 시키고 또 학교 가면 또 지리 배우고 또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디폴트예요. 영국 교양 있는 가정은 다 그렇게 키워요, 애들을.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되는 거고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 시초가 누구냐? 영국 여왕입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리더 하면 1위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2위가 한 처칠쯤 나와요. 근데요,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사를 가졌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 암투가 있고 자기도 생명이 위태로웠는데 어떻게 해서 간신히 왕위에 올랐어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사람을 못 믿는 거죠. 네. 남자를 못 믿어. 나 그런 사건을 겪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만일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 이런 데 보면 왕족과 왕족끼리 결혼을 해요. 유럽은 이제 왕가로 이제 서로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일 여왕이 이분이 유럽의 어떤 뭐 독일의 무슨 뭐 누구랑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남자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전리품처럼 취급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이 나라를 생각하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애인은 많았다고 합니다. 여왕이니까 네. 시집을 들라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사람 용인수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이제 그 해양에 세력권을 놓고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근데 그때 해적을 고용해요. 드레이크라는 해적. 여러분 지도를 가장 잘 읽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사실은 해적이든 뭐든 도둑놈들이 제일 그걸 잘 알아요. 살공리를 하고 나쁜 공리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 부잣집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가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나요? 스스로 이제 쎄빠지게 열심히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지도를 열심히 보면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여기 털어야 돼 이러면서 여기로 도망쳐야 돼. 가장 지도를 들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도둑일 수 있고 또는 도둑을 잡는 경찰일 수 있어요. 탐정일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바다의 속속들이 바다의 지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적이죠. 네. 바다 도둑놈. 그렇죠. 나쁘게 말해서 그런 거고 좋게 말하면 바다의 지도를 잘 읽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이크는 해적이었지만 여왕이 고용을 해요. 야, 너 영국 위해서 일할래? 그래서 좀 해봐.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을 이겨요. 아, 그 해적들을 이용해서. 네네. 네. 그리고 해적한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뭐였냐? 배? 지도? 아니요. 배랑 지도는 너무 흔해. 아, 그래요? 뭘까? 여기 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네. 이거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제 막 망하는 거고 영국이 잘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초상화거든요. 그리고 막 영국 여왕의 집 막 이것저것 다 막 이거 막 보석? 이게 진주. 네. 진주를 줬나요? 진주를 줬을까? 아니요. 그림. 그림. 그림? 근데 해적이 그림 좋아할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해적은 뭘 좋아할까요? 해적 여기 있어. 지구본인가요? 예전에 지구본이 네. 엄청난 화작품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도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아. 근데 지구본은 만들기 더 어렵고 더 폼나고 더 자랑하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레이크한테 지구본을 선물로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나와요. 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지구본은 바다가 되게 잘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적 입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지구본이 있는 게 엄청난 자신의 명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을 너 잘하면 내가 지구본 줄게. 딱 이런 포즈예요 지금. 이 포즈가 딱 그 포즈예요. 그래서 지구본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개척해. 그래서 실제로 버지니아를 개척했잖아요. 미국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여왕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어떤 식민지가 되는데 기초를 닦은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당시에 무적함대였던 스페인을 무찌르고 해상권을 장악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좀 배경이 있는 게 처음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여왕이 또 이렇게 풍성한 옷을 입고. 이렇게 위엄을 이렇게 하고 이 부채는 여러분 향기 나는 부채예요. 당시에 부채가 향기 나는 부채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채로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장갑을 꼈고 밑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네요. 지도가 있어요. 맨날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싸우니까 야 영국 지도로 우리 마음을 합치자. 남북한 통일하지. 왜 우리가 한반도 길을 막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통일을 원해서 이런 식으로 영국 여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합의 의미를 담는 지도인가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맹이 많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그림으로 여왕의 권위를 드러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패션도 뭐 우아하고 막 진주도 주렁주렁 달려 있고 당시에 향기 나는 부채도 들었지만 그럼 밑에 보시면 소품으로 지도와 지구본. 뭔가 이 땅이 내 발 아래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지도와 지구본이 부와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다르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딱 지구본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도와 지구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동원산업의 동원산업. 네, 동원산업 그 참치 회사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동원산업 본사에 가면은 거꾸로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동원산업의 로고가 지구본. 네. 거꾸로 지도를 붙여놔요. 왜냐하면 지도를 남쪽이 위로 가게 하면 바다가 위에 보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바다를 중시하는 기업의 철학. 그리고 우리가 바다로 나가기 좋다는 게 지도를 거꾸로 봐야 잘 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구본을 보면 바다가 70%예요. 그렇죠. 그게 딱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작은 지구는 상관없으니까 지구본을 한번 보시면 70%가 바다라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 가면 이런 지구본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체 총수분들 방에 가면 지구본이 하나씩 있고 특히 강방천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세플러스 자산운용. 그리고 그분이 IMF 때 1억을 투자해서 막 160억, 160에 불린 분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설적 투자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게 사진 찍을 때 보면 커다란 지구본 옆에 두고 찍으시고 막 저한테도 나는 꿈이 지리학 교수였다.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그렇게 지리학이 사실 오래 공부해야 되고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회사를 들어가긴 했지만 만일 집안이 부유했다면 나는 지리학 교수가 꿈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만나면 그런 지도 읽는 얘기 또 그런 어떤
지구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웬만한 지식인들 또 어떤 그 지역의 리더들 방에 가면 이렇게 지구본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 왕립실에 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도방이에요. 약간 큰 지도 모아놓은 건가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 있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긴 이 지도를 넣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지도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방이 제가 볼 때는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심장이에요. 제일 좀 재산이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영국의 그 어린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19세기에 Nursery Geography. 자장가 지리책이에요. 자장가 지리 동화책. 무슨 뭔 내용을 담고 있길래 자장가 뭔 내용이냐면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왕자 같은 소년이잖아요. 네. 그죠? 그 아이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구를 발 아래로. 지구본. 네. 여기 영국이 있고 이 아이가 지구본을 내려다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많은 전 세계의 지형과 기후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마법의 카페트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밤에 아이가 이제 자기 직전에 꿈에서라도 세계 여행을 하라고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 세계에서 여러분 신바드의 모험이라든지 네. 그런 거 보면 다 마법의 맞아요. 융단을 타고 날아다니고 멀리 갔다 오고. 여행하고 그런 천일 야화 그 내용이 보통 다 여행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나라나 어떤 제국이 성장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지, 성지 순례가 의무잖아요. 죽기 전에. 네. 그러니까 늘 성지 순례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책을 딱 떠올려 봤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특히 조선시대. 너무 한심하죠. 공자왈, 맹자왈 맨날 뭐 그 과거 시험,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고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약간 그 소설 생각해요. 구운봉 정도만 생각나고 나머지 생각난 게 진짜 없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안 그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196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라는 책이 엄청 유행했어요. 김찬삼이요? 김찬삼 김찬삼의 아세요? 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진짜요? 제가 지리에 문외한이었나 봅니다. 아니 하익병 선생님 그래 조금 아시더라고요. 하익병 선생님도 자세히는 모르시는데 네. 근데 이분이 1958년인가 9년인가 30대에 네. 그때 지리 선생님이었어요. 인천고등학교에서. 그때 자녀만 해도 5명이 있을 때. 그러면 그냥 교사하고 안정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나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신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일반인은 여행도 못 할 때요. 여권도 없고 네. 뭐 비자도 못 받을 때니까 이분이 꾀를 내서 여러 이제 준비는 다 하셨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대학으로 지리학 석사 과정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부는 죄송합니다. 네. 이분이 학부는 서울대 지리교육과에서 정통으로 지리학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숙명여고 나왔는데 숙명여고에서 또 지리 선생님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천고등학교에서 또 지리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너무나 지리교과에서 나온 대로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그랬대요. 뭐 에스키모 뭐 이런 그 북극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저기 선생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못 믿겠다. 뭐 후라이까지 말라 뭐 뻥까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이 그 학생이 약간 이렇게 도발적인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선생님 같으면 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내가 배웠어 하면서 야 이거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지리책. 근데 그분이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보니 내가 가보지도 않고 가르치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는 그렇죠. 거죠.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 알았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분이 세계 여행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나요. 근데 떠나기 전에 준비를 엄청 많이 하세요. 막 영어, 스페인어 배우고 영어회화 배우고 뭐 준비 다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배를 타고 떠나요. 대단하시네 진짜.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그러니까 사실 아니 가정이 아이가 있잖아요, 다섯 가정이. 명. 그러니까요. 저는 사모님도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았죠. 왜냐면 내가 그리고 그때는 세계 여행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슨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유서를 실제로 써놓고 가셨대요. 내가 혹시라도 여행하다 죽으면 가족을 부탁하네.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뭐 유서도 쓰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샌프란시스코로 가. 그래서 막 고학을 해. 막 그래서 막 무슨 뭐 비행기 뭐 수리한 데서도 일하고 또 그분이 또 가기 전에 또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따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가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네. 주경 야독하는 거죠. 그때는 사실 유학 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하셨대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떠난 여행지가 알래스카예요. 저 알래스카는 왜냐하면 갈 생각을 안 해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리 선생님으로서 그때 그 학생의 한마디. 뭐 그 프라이까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게 그분한테는 좀 한이었어. 마음의 상처였어. 그래서 알래스카로 가세요. 내가 제대로 알아오마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 이누잇이라고 하죠. 그 현지 그 소년도 만나고 그 지형을 이제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 2년 가까이 무전 여행을 하세요. 그래서 김찬삼의 뭐 무전 여행 뭐 이런 세계 여행기를 하나로 내요. 그러니까 한 권이었어요, 그때는. 근데요, 그때는 사실 인터넷도 없고, 우리나라 가난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책도 없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널서리 쥐아그라피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에. 그때 되면 진짜 유일한 책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이분이 스타가 돼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와서 세계 여행 갔던 얘기 좀 해달라고. 인터뷰하시고. 네, 그리고 이분이 또 막 사진도 그때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 그렇죠. 사진이 있어. 사진이. 허풍쟁이가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전도 많이 나가시고 막 그 책은 불티나게 팔리고 그래서 그게 1권이 2권 되고 4권 되고 그래서 90년대 초에는 10권이 완권이 돼요.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풍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 산다는 집안에는 김찬삼의 세계 여행가 상당히 비쌌대요. 몇십만 원 했대요. 왜 올컬러거든요. 사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하잖아요. 네. 그게 집안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테니커 뭐 세계 뭐 이런 그 뭐 백과사전 이런 게 영국 가정에 꽂혀 있고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그 노란색 잡지가 꽂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가 20-30년 동안 이런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세계를 알려주는 창이었던 거고 영국의 19세기 널서리 지오그래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약간 우리 세대의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책.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근데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사실 시작이 유럽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현봉 책님께서 동남아도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유럽 중심인데 김찬삼 선생님은 160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런 그 태평양 섬 뭐 이런 것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10권을 보면은 아예 남태평양이 한 권이에요. 제가 지금 봐도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 지금도 저도 남태평양 많이 못 가봤거든요. 저는 피지밖에 못 가봤어요. 네. 근데 그분은 폴리네시아에는 웬만한 것도 다 가고 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처음 들어본 나라, 가야차 안 해본 나라 다 가보신 거잖아요. 160개국이 그 10권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널서리 지오그래피 같은 대영 제국의 어린이 도서 또 어떤 진짜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김찬삼이라는 개인 한 명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에게는 약간 롤모델처럼 저도 이제 세계를 저는 그 정도는 못 갔어요. 저는 한 100몇 개국밖에 못 갔는데 정말 닮고 싶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워낙 말씀도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인기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제가 91년도 2년도 그때 제가 동남아시아 지리 강의를 조금 들었고 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서울대 4대 동창회 모임을 할 때 그때 이제 말을 못 하셨어요.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인자하게 이렇게 그 서울대 교수회관에 앉아 계시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뵙기는 했어요. 근데 되게 보고 싶고 올해가 이제 2026년에 이분이 1926년 6월 5일생이세요. 그래서 올해 6월 5일이 네. 그분의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뜻깊고 또 그날이 또 UNEP, 그러니까 UN 그 환경 계획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 54번째 환경의 날이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 너무 대단한 분이고 또 환경의 날도 기념할 겸 저희가 지리학 르네상스 선언식을 해요. 지금은 제가 멸종 위기종이고 서울 시내 지리학과 있는 대학도 얼마 없고 정말 침체기지만 김찬삼의 시대가 저는 굉장히 화려한 지리학의 전성기 내지는 꼭 지리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널서리 지학으로 비춰 우리 국민들이 지리학 상상력을 이제 펼치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모든 국민들이 좀 답답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는 나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운도 계속 뻗어가지 않을까. BTS처럼 우리 모두가 BTS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각 분야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널서리 지오그래피를 볼 때마다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한 그 김찬삼 선생님 생각나고 그분이 30대 떠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치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집안도 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소탈하고 검소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법관이셨고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또 예쁜 아기들도 다 놓고 정말 그런 지리학적 연구와 인간 이해를 위해서 세계를 여행할 꿈을 꿨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다 잊혀져 있고 모르시고 저도 우리 피디님도 몰랐습니다. 모르시고 50대 이하는 지리학계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지리학자들도 모를 정도.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 널서리 지오그래피 같은 책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벌써 시간이 지금 다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강남 얘기를 좀 스카이캐슬이랑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공간을 위한 심리학 이게 이제 인트로만 하다가 어떡하지? 요거 하나만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비욘디가 의학 채널이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 저한테 정말 공간이 운명을 바꾸나요? 정말 그렇다는 것이 지금 이 심리학계나 또 의학계 또는 환경 건축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것은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없고 계량화하지 않더라도 공간과 건축이 인간과 몸에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원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일수록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환자분들은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병이 낫는 속도도 달라지고 그렇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쓴 분이 애스트 스탄버그고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를 거쳐서 국립보건원에서 재직하신 분인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건축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경영을 개척하신 분이고 본인도 그렇고 또 이런 환자들을 봤을 때 창밖 풍경이 예쁘다든지 또는 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곳은 경치가 아름답거나 행복한 곳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나는 루르드라는 여러분 성지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뭔가 입증된 과학적 사실만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도 프랑스조차도 합리주의로 유명한 프랑스조차도 성모 마리아의 기적을 바라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루르드로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검색해 보시면
이 루르드 여기 가면 그러니까 어떤 성모 마리아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고 또 낳는 사람들도 있어서 교황청에서 여기를 인증한 거예요. 여기는 정말 그런 성모 마리아의 그런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성지 순례처럼 가는 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산티아고 순례길만 아시는데 저는 유럽에 있을 때 루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정말 아픈 분들이 이 루르드에 많이 가고 거기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또 이렇게 쭉 돌아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낫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모두가 낫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뭐 실력이 있다 이건 또 모르는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성모 마리아를 봤다는 그 실제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물도 마시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 길을 걸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기적이 있는 사람들이 또 간증도 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또 이제 뭐 이런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자기 고해성사도 하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또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치유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루르드의 이 성녀를 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와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사람들끼리 패밀리를 결성을 해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행사도 하고 여기 보면 미국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패밀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치유를 경험하고 엄청나요, 여러분 여기 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트립 그 닷컴 같은데 이제 들어가시면 실제로 굉장히 비싸고 투어가 있어요. 가이디드 투어 더 생츄어리. 그래서 이렇게 성지 순례처럼 뭐 메리와 함께 뭐 이제 약간 가이드가 종교적인 신심이 강하신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 뭐 그런 거를 뭐 이제 투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가 물론 우울증 약을 줄 수도 있고 또 심리 상담하는 분들과의 그런 시간이 또 도움도 되겠지만 그래도 안 낫는 분들은 좀 공간적 사고를 좀 해서 그 환자가 행복한 곳,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내가 행복한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저희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모두가 행복한 곳이 달라요. 그것이 강남일 필요도 없고 강남이 별로 그런 곳이 아닌 게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그 책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 실제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김정일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아이들도 많고요. 이렇게 상담 이런 게 예약하려고 그러면은 그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예약의 리스트가 저는 과연 강남이 행복한 곳이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저도 제가 성북구 사는데 이게 성북구 너무 좋죠. 성북구. 저는 좋은 게 약간 산도 있고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있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강남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약에도 손을 대고 그런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런 방법까지 택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어요. 학교 감옥 갈 때는 거기서 시험 보고 경쟁하고 약 이러면서 되게 마약 권유받고 그런 경우 몇 년 전에 되게 논란이 됐던 게 있잖아요. 애들한테 마약 성분 들어있는 거 정말요? 집중력 약이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죠. 네 맞아요.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자살하고 불행하게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거를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창 화제가 돼서 저도 드라마를 안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긴 하는데 제가 듣기로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강남의 학부모님들의 치열한 경쟁과 아이들의 어떤 또 스트레스와 그래서 막 되게 뭔가 그 아이가 나중에 자살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좀 우울한 어떤 그 사교육의 민낯 내지는 암을 좀 보여주는 나쁜 측면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뭐 스카이캐슬을 장려하는 그런 드라마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요
진짜 충격받은 게요. 너무나 리얼하다. 현실은 이거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경쟁과 뭐 이런 과열된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그걸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욕망이.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보면 한국 사회 담론이 아니 이렇게 강남 8학군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렇게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냐.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걸로 담론이 안 흐르고 무슨 입시 컨설턴트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우리나라 좀 제정신인가? 정말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 아닌가? 라는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오늘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미국도요.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실제로 인도계, 한국계 부모님들의 이 교육열은 엄청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들들 볶을까? 저는 fear of falling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우리 애들이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버라 에런라인이라는 이 학자이자 어떤 르포처럼 글을 쓰는 아주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Fear of Falling.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렇고 그 부제가 너무 적나라해요. The Inner Life of the Middle Class.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의 내면이에요. 나는 이게 아까 그 19세기 영국 그 빅토리아 시대를 제가 빗댔다면 20세기 미국의 중산층들 상류층은 되고 싶은데 쉽지 않아. 근데 우리 애들이 조금만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얘네들이 밀리면 어떡하지? 이 fear of falling이 굉장히 저는 우리 한국의 강남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분이 몬태나주 여기는 상당히 시골이에요, 사실은. 네. 리드 칼리지에서 이거 좋은 대학이거든요. 화학과 물리학, 록펠러 대학에서 공부하고 세포 면역학으로 이분이 박사를 땄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생태적인 이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문과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약간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인간을 보는 그런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뉴욕에서 몬태나는 시골이고 뉴욕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다 보니 도시 빈민들의 너무나 힘든 삶을 보고 이분이 교수직을 때려치고 르포 전업 작가가 돼서 처음 쓴 책이 노동의 배신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당신이 워킹 푸어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쓰여진 뉴욕의 분위기가 지금 강남의 분위기. 우리나라 지금 다들 너무 절망하고 너무 집값 오르고 내가 더 이상 중산층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아라는 그 불안이 이 바버라 에런 라이트 이 책에 번역도 돼 있어요, 여러분. 노동의 배신. 그리고 이분은 계속 배신 시리즈예요. 건강의 배신, 희망의 배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망해야 희망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 책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막 토닥토닥 뭐 이런 거에선 희망이 없다. 그건 가짜 희망이다. 절망해야 희망이 생긴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의 시리즈는 다 배신이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의사분들이 싫어할 제목이에요. 건강의 배신. 무병장수의 꿈은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 이거 아마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책도 있고 뭐 이렇게 긍정의 배신 뭐 이런데 이분은 건강검진 어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 손쉬운 치료가 무병장수를 보장한다는 건 다 뻥이다. 아마 함익병 원장님도 별로 그런 거 받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 건강검진 본인 잘 안 받는다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몰라. 근데 네.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보건국에서 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잉 진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그렇죠. 또 정확히 진단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간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뭐 아주 심각한 질병은 당연히 치료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하지만 어떤 가벼운 정신질환은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19세기, 20세기
이제 이런 어떤 우리보다 더 먼저 발전한 나라들에서 겪었던 그런 현상이 우리는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아까 마블란 에어라인 책을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책을 통해서 미국 사회도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또는 우리나라 소시민들의 불안이 거기에 그대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이제 모색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그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저 함익병 선생님 다시 돌아오시면 네. 한번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건강 검진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함익병 선생님 계시면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건강 검진, 그랬는데 네. 또 이제 우리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또 예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쉬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선물은 지금 책 2권이에요. 이거는 치열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그래서 아까 그 영국 여자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19세기 아픈 여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인 구달 선생님 얘기도 있어요. 네. 그분이 사실은 대학을 못 가셨어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네. 근데 너무나 침팬지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어릴 때 아빠가 침팬지 인형을 사준 거예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주신 그 침팬지 인형을 너무 애착 인형처럼 항상 갖고 다녔는데 꿈이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침팬지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프리카에 실제로 가서 침팬지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를 발견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동물은 도구를 사용할 수 없고 인간의 정의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바꿔요. 대단한 거죠. 네, 진짜.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그녀를 픽업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영국에서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되게 어렵게 이제 박사 학위를 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영국의 그 보수적인 교수들이. 뭐 고절 여자가 고절 여자가 뭐 어떻게 침팬지한테 이름을 부르냐. 걔네들은 동물인데 맞아요. 1번, 2번, 3번, 4번 해야지 왜 이름을 불러. 막 이렇게 딴지를 걸은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든 너무나 많은 발견을 하고 또 세계적인 명사가 됐기 때문에 억지로 박사학위를 줘요. 안 그럴 순 없으니까 네, 너무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지리학자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자꾸 그 여성 지리학자를 주려고 하니까 그걸 뺏기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억지로 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진실은 마지못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인 구달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제인 선생님 만나서 인터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그 책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 명품 비비안 웨스트우드 얘기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여자들이 얼마나 잘났나가 아니에요, 이 책은. 치열하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벌레 같은 시기. 고치 속에서 막 절망적인 시기를 여자들이 뚫고 용기를 내서 여행을 하고 인생과 운명을 바꾼 얘기예요. 이게 벌써 나온 지 12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별로 없어요, 이 책. 이거 귀해요, 여러분. 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댓글에 내가 그 영국 여자들을 배우고 싶고 정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전 이거 힘든 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 암울하고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그런 분 계시면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해서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정말 드리고 싶고 어떻게 힘든 절망적인 그런 애벌레식의 고치 시기를 이겨내고 우아한 나비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제목이 치열하게 그리고 우아하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고 싶고. 네, 댓글로 여기 영상 올라가면 네,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저의 자서전적인 책인데 네. 제 첫 책이에요. 그 망했어요, 여러분. 이 책. 14년째로 다 망한 책인데 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없어요. 서점에 이거 새 책인데 절판된 건가요?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더 안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귀한 책인데 여기에는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동남아를 아들과 함께 사춘기 아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위로받고 그래서 회복되는. 그래서 제목이 사랑과 부와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행복의 상징인 두리안을 찾아 떠나는 힐링 로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지 든 책이고 굉장히 쉬워요. 막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네요. 딱 옆에서 그러니까 보기에도. 네. 여기는 그냥 약간 힐링되는 그런 책. 그래서 혹시 동남아를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흥미가 있다 그런 분들께 여러분이 동남아 나는 어떤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그거를 써주시면 제가 가장 그 이유가 좋은 분들께 제가 네. 이 책도 제가 저자 직접 사인하고 그분 성함 써가지고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저의 선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책은 그 각자 사연과 받고 싶은 이유 딱 적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교수님 통해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네. 또 전달 드리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보니까 강남 이야기 기대합니다. 여전히 강남 얘기가. 그래서 네. 제가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네. 이번에 정말 그때는 진짜 구의 강남 지도, 얘기. AI 시대에 뜰 곳 제가 지도와 함께 탁탁탁탁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또 군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지도, 또 AI 시대에 앞으로 뜰 나라, 또 뜰 지역 제가 꼭 찍어드리는 것도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네.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네. 같은데 진짜 저 준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피디님? 제가 자료는 다 봤는데 저희가 네. 또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같네요. 우리 네. 피디님이 너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아, 내가 우리 아들은 안 들어주거든. 그래요? 근데 너무 피디님이 네. 공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좀 오바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남이 왜 강남이고 정말 사실 오늘 얘기도 정말 같은 얘기했지만 네. 좀 약간 튀인 이성적인 하이병 오시면 네, 그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 하이병 선생님한테. 네, 그때 그때는 한번. 제가 지도 옷 입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과 함께 조금 이 역사 속에서 좀 지리학의 이야기와 또 지리학이 정말 당신의 삶과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정말 저도 사실 지리라는 것에 평생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여행 같은 건 되게 좋아하는데 지도를 펼쳐보고 네. 나는 여기 가보고 싶고 소망을 좀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정말 그게 삶도 바꿀 수 있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또 건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오늘 좀 방송을 계기로 정말 지도를 펼치고 거기에 나를 찾아가는 여정과 나의 꿈을 표현해보는 그런 메모도 해보시면 그래서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명을 바꿨어요. 제가 함익병 쇼 나오고 나서 어떤 걸로 제가 바꿨어요. 제가 그전에는 김희재의 빅 지오그래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오그래피도 어려운데 빅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터지리. 그러네요. 그게 지리 여러분, 이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터져야 된다 지리가. 그리고 그게 터가 공간, 그렇죠. 환경, 또 뭐 장소, 현장 그걸 우리가 순 우리말로 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지는 지리학자니까 터, 지리. 그래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입니다. 모든 근데, 글자의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터지리 어때? 이제 다들 웃는 거예요. 야, 너 30년 공부해서 안 터졌으니까 이제 터진다 의미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박 터지리. 뭐 중의적이네요. 악플 달면 얻어 터지리. 고소 맞으리 네, 뭐 이런 뭐 거. 얻어 맞으리. 고소 터지리. 뭐 빵 터지리. 뭐 이렇게 알고리즘 터지리.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터지리 네. 제가 정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지리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터지리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네. 더 많은 지리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요 두 책에 대한 난 이래서 요 책이 갖고 이 싶다라는 책이 필요하다. 네. 저는 가장 절실한 분께 드릴 거고요. 네. 영국 여자 책은 특히 많이 아프고 네. 내가 힘든데 내가 어떤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다. 이런 가장 절실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9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